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오늘은 채널 M&L 뜬금 인포 예비 창업 패키지 특강 코너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고요. 멘토의 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지금쯤이 되면은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에 선정되신 많은 예비 창업 대표자님들께서 많이 고민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멘토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실제로 아마 보통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관기관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창경센터 안에 있는 PD를, 프로그램 디렉터를 직접 여러분이 선정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선택의 여지나 이런 것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렇지만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제외한 대다수의 주관기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스스로가 멘토를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권리? 선택권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멘토는 어떻게 선정이 되냐면은 일단 지난 작년, 재작년 지난 수년간 기술혁신용 오픈 바우처 사업과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창업진흥원과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쌓아온 멘토 풀이 있어요. 그게 아마 엑셀 파일로 돼 있을 것이고 제가 재작년에 듣기로는 한 120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몇 명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연간 계속 이제 멘토단도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 이제 보면은 뭐 지역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소속 기관이라든가 전문 분야 뭐 직위 뭐 그런 그뭐 커버 가능한 멘토링 분야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이제 뭐 지역적인 특성까지 고려를 해서 뭐 너무 멀면 또 만나기 힘들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선정을 하시면 되는데요. 다만 이 멘토제라고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라는 분도 있지만 또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별로였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냥 뭐 특별히 주는 거 없고 받는 거 없는 그냥 보통의 관계였다.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평과 평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갈리는 게 또 멘토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좋은 멘토를 만난다는 것은 여러분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할 텐데요. 일단은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 멘토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정의를 먼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이 예비 창업 패키지가 시작이 된 것은 3년 전에 기술혁신연 오픈 바우처 사업이라고 하는 2018년도 8월 달에 시작했던 그런 이제 그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일단 기본 컨셉은 이제 예비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아니죠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 중에 만 39세 미만의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1억 원 정도의 사업화 지원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게 그 골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정부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제 사업화 자금을 주고 뭐 맘대로 써라 이게 아니고 주어진 목적에 맞게 절차에 맞춰서 또 8개월이라는 시간 안에 정확하게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도록 되게 체계적으로 써야 돼요. 그리고 이 비용을 쓰는 부분들은 제가 마찬가지로 이 뜬금 인포 코너에서 추후에 다루겠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마일스톤을 하나하나 수립을 하고 단계에 맞춰서 돈을 올바른 절차에 맞춰서 소진하는 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것을 관리하는 멘토를 예비 창업 단계에서 붙여야 된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 멘토는 실제로 여러분이 정부 지원 사업을 처음 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또 창업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겪는 사람들이 가능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체를 꾸려갈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람을 멘토로 지정하자라고 해서 그런 멘토를 선정하게 됐죠. 근데 문제는 이 멘토 제도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모집이 이루어졌냐면은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오픈 바우처 기술혁신형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이 나왔을 당시에 그 나오기 전에 이제 여러 뭐 법무법인이나 특허법인이나 학교 기관이나 이런데 이런 멘토 모집에 대한 안내 메일이 이제 뿌려졌고 거기서 1차적으로 선발이 되고 이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제 사람을 만나면은 한 번에 모든 걸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 소개팅을 해도 처음 만나서 끝까지 이어질 확률이 거의 뭐 10% 미만? 굉장히 낮은 확률인데 어떻게 보면은 영리 사업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엮일 수도 있는 그런 멘토와의 만남이라고 하는 게 그냥 엑셀 파일을 보고 정한 다음에 딱 한 번 만난 다음에 쭉쭉 갔을 때 과연 얼마나 여러분이 실제로 실효성 측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멘토를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들 고민을 하십니다.
뭐 제가 뭐 굉장히 좋았던 사례나 안 좋은 사례를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좋은 사례라고 하는 것은 뭐 당연히 사업을 안정적으로 종료하는 시점에 성과도 잘 나왔고 그 이후도 잘 이어지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안 좋은 사례는 사실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우니 뭐 예비 창업 패키지 지원을 하고 지원 받으셨던 분들하고 좀 수소문을 해보면은 뭐 좀 안 좋았던 사례들도 꽤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러면 선정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데요. 사실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 공식적으로 멘토가 해야 되는 일들은 기본적인 카운셀링이나 컨설팅도 있지만은 일단 여러분이 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비를 중간중간에 이제 관여를 해서 실제로 이 사업비가 제대로 지출이 되는 것인가, 이 단계 이게 하는 게 맞는 것인가, 그거에 대한 일종의 중간 결제 역할을 하는 게 제일 크기는 해요, 행정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내가 하는 일에 뭐 크게 관여 없이 그냥 그 정도만 해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요, 멘토가 딱히 뭐 해주지 않아도 그냥 그걸로 만족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렇지만은 일단 멘토라고 하는 것의 사전적 정의를 보게 되면 어떤 지침이나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멘토링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저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은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은 뭐냐면은요. 정확하게 카운셀링과 컨설팅의 중간 단계에 있어요. 즉 여러분이 처음에 창업을 시작하게 되면은 너무 모르는 것도 많은 뿐더러 어디서부터 무엇을 시작해야 될지도 몰라서 되게 방황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본인이 갖고 있는 아이템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심층적으로 카운셀링 단계로 이루어지는 그런 멘토링도 굉장히 많거든요. 주로 이제 제가 예비 창업자분들을 만나게 되면은 컨설팅보다는 주로 카운셀링에 가까운 그런 종류의 이제 멘토링을 시행을 하게 되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느 시점에 이제 내가 어떤 제품이 이미 아이디어가 있고 이거를 이제 실제로 구체화시켜서 시제품까지 만드는 과정이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기술적 요소가 들어갈 것이고 거기에 대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며 뭐 이런 회사를 실제로 꾸리는 과정에서 회계나 기업의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꾸릴 것인가 이런 쪽은 거의 전문가 컨설팅에 가까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여러분한테 필요한지를 일단 예비 창업 대표자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을 일단 하셔야 돼요. 어쨌든 멘토를 한번 정하게 되면은 8개월 동안 한 달에 두 번씩 꼬박꼬박 만나야 될 것이고 그 만나는 과정이 계속 매번 불편하다면은 사실은 그거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케이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멘토를 만난다 그러면 멘토한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를 좀 정의를 하고 대표자 스스로가 멘토와의 이해관계를 분명하게 정립을 한 다음에 실제로 그 이해관계를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전문가를 멘토풀에서 찾은 다음에 그 멘토를 지정을 해서 이어가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정말 일단 지원 자금은 받았지만 당장 창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단계에서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은 뭐 기본적으로는 이 채널을 보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좀 초기 단계 카운셀링에 거의 해당하는 그런 수준의 멘토링을 받아야 되니까 창업 일반 멘토링이 가능한 그런 전문가를 찾아보시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기업을 좀 더 키우고 싶고 투자를 목적으로 하신다 그러면 오히려 이 8개월의 기간 동안 투자를 받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내용들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아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투자 쪽에 있는 뭐 VC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이제 기술적 어떤 보호가 되게 필요하기 때문에 뭐 영업비밀 전략이나 아니면 지식재산권 특허보호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변리사나 변호사를 만나서 그런 어떤 도움을 지속적으로 받는 게 중요하고요. 뭐 회사의 재무 구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때는 회계사 베이스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되게 중요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인 스스로가 이해관계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멘토를 잘 선정하는 건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이 일단 시간에 대한 소모를 그만큼 덜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성공적으로 이어갈 확률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여러분이 심사숙고 끝에 선정한 멘토가 그냥 계속 어떤 만남을 이어가다 보니까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그 상태로 계속 가셔도 좋겠죠. 왜냐면 다른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만날 때마다 정말 불편해지는 상황을 만든다거나 여러분 스스로가 이거는 정말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은요. 여러분이 원하는 사항을 주관기관이나 멘토한테 스스로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간혹 가다가 보면은 혹시라도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뭔가 이런 요청을 했을 때 뭔가 이런 뭐 블랙리스트에 남는다거나 뭔가 좀
평이 안 좋게 달린다거나 뭐 나중에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요. 여러분은 한 기업을 책임지는 대표가 될 사람들이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직원과 임원 간의 관계에서도 공과사를 분명하게 해야 되고요. 하물며 직원과 임원이 아닌 멘토의 경우에도 공과사는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죠. 분명히 신뢰를 베이스로 해서 같이 성장을 하는 그런 과정에 멘토가 참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만날 때마다 뭔가 좀 불편하고 여러분이 스스로가 시간을 뺏기는 것 같고 뭔가 이건 아니다 싶으면은요, 요구할 건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그걸 위해서 주관기관이 있는 것이고 그 위에 이제 전문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좀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과정들도 여러분이 앞으로 대표로서 겪어가야 된다는 그런 사항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거의 대다수 제가 만났던 그 예비창업 패키지 대표자님들은요, 멘토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들이 적어도 80% 이상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멘토를 선정을 하셔도 지난 3년 동안 쌓아왔던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또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멘토에게 뭐 크게 불이익을 받거나 그런 어려움을 겪을 일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사람 일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대표자로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당당하게 말씀하시고 받아갈 수 있는 건 받아가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정말로 이 사람과는 정말 안 되겠다 그러면 요구하셔서 멘토를 교체를 하세요. 뭐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남의 눈치를 보는 것보다는 여러분 스스로가 한 기업의 대표로서 안정적으로 당당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정말 진정한,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서 진정한 어떤 자양분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멘토를 만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자 뜬금 인포 예비 창업 패키지 특강 그 두 번째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편안한 밤 되시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원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고 좋은 결과 이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